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오후 10시 1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8,000 살짝 아래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 며칠 장세가 사실상 계속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뭔가 하락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하락은 아니지만 좀 돋보이는 것들은 알트코인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알트코인들 내지는 스위처럼 뭔가 신규 상장으로서 뭔가 그 수급을 조금 모았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좀 있었다. 그리고 페페 같은 경우도 주말에 플로키랑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주말 맞나요? 저번 토요일 맞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상장 시점이 고점. 왜냐면은 바이낸스의 어떤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 호재가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락을 막고 있고, 지금 만약에 완전 불장이다, 불장 한가운데다 하면은 페페가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도 막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기에는 진짜 한 2주 반짝 해가지고 시총 50위권 안에 들어온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들이 상장됐을 때 좀 숏 타이밍 계속해서 보다가 잘 진입하시면은 수익이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는 거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내가 좀 그 초중반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진입하지 않은 이상 되게 진입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밈코인 약간 좀 정크코인이라서.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대형에다가 상장을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좀 많이 홀딩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대형 거래소의 수급으로 좀 매도를 할 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매도를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옮긴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실제로 하락을 막기 때문에 쇼타이밍을 오히려 좀 잡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고,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1배숏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트 방향성을 좀 더 주시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비트랑 같이 하락한 거예요. 만약에 비트가 하락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또 하락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방어력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요 며칠 봤던 좀 이렇게 쭉 보는데 알트코인 중에 이제 MX 코인 요 토큰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거 저번에 저번 달이랑 비교했던 거래소 토큰 목록 중에서 요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MX 토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던 게, 이유를 좀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MXC 거래소 자체가 예전부터 좀 있었던 좀 막 도둑 상장을 하는 좀 그런 좀 그런 애매한 포지션의 거래소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막 상장을 바로바로 해주고 막 이벤트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좀 것들이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이 거래소 자체가 좀 돋보인 것도 있었고, 실제로 페페 같은 애들도 막 이슈 되면은 바로 상장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페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이 났잖아요. 페페로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을 텐데 그 수익들로 하여금 또 이제 거래소 토큰, 실제 이 MX 토큰을 갖다가 그 유동성으로 수급으로 좀 산 느낌도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진짜 불장이 와야 이렇게 좀 돌고 돌면서 여기서 수익 나면은 또 이거 사고, 또 이것도 올라서 수익 나면은 이거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 펌핑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총이 낮은 이 거래소 토큰이었기 때문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1달러 요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3달러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시총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서 엄청 큰 시드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만, 이 전고점 자체가 21년 12월 전고점이 3.6달러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반등이 있었다. 마치 요 움직임이 약간 바이낸스 코인 초반 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MX가 뭐 바이낸스급으로 간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좀 그만큼 많이 올랐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OKX 같은 거래소도 OKB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전고점을 다시 뚫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하락장이 길어지고 이제 불장 사이클 오기 전에는 거래소 토큰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선망을 하는 것도 있죠. 특히나 FTX가 이제 망한 그 파일 갖다가 다른 거래소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구도에서 OKX가 사실상 지금 2위로 좀 올라온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마이너한 거래소들도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12월 21년 12월 이제 전고점이 요쪽 $40 언저리였다면 30달러 언저리죠. 30달러 뭐 위아래 정도. 근데 지금은 최근에 뭐 $60 조금 아래 찍고 나서 다시 $5까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좀 작아요. 특히 이제 거래소 토큰들 같은 경우 특징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좀 전체적인 이제 1분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5월이니까 1, 2, 3, 4월이 끝나서 1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정리하기 전에 요거 한번 쭉 보고 갑시다. 최근 비트코인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가 7주 횡보 상승, 7주 횡보 상승, 그리고 지금 현재 6주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무빙이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 뭐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밈코인이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요게 이제 이더 기반 ERC 쪽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걸 넘어서서 BRC 비트코인 그 체인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BRC 기반으로 또 이제 발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디널스라는 이제 요 프로젝트 이것도 사실상 뭐 다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상승이 이제 크죠. 물론 이제 시총이 낮고 볼륨이 좀 적습니다. 올디 같은 요 ORD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막 중형 거래소, 약간 중소형 그래서 이제 게이트.io 요 거래소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이제 좀 쉽게 이루어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 제거 팔로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한 $4 언저리에서 저도 트위터에서 봐가지고 이제 막 봤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실제로 좀 매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냐면 사실상 뭐 단순 좀 최근 너무 밋밋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위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른 나머지 저도 조금 게을러져 가지고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뭐라 해야 되지? 시드 대비해서 민코인에 사실 넣을 수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거든요. 사실 뭐 민코인 막 몇 억을 이렇게 때려박기에는 사실 그 제 투자 스타일이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00불, 2000불, 뭐 10,000불, 한 50,000불 박아봤자 뭐 200, 300 가도 좀 조금 애매한 그런 수익이라서 차라리 좀 확실한 이런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애 말고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RC 토큰을 이제 원래는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그 지갑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거를 까셔야 되고요. 좀 복잡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오리너스 한창 NFT 뜰 때 지갑 다 깔아놓고 했었는데 뭔가 또 비트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서 사지는 못했지만 사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지금 $26 정도 하고요. 실제로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자꾸 OKX래. 게이트.io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7천만 달러가 나온다는 거는 꽤 크죠. 그리고 요런 이슈들 덕분에 BRC 토큰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요쪽 체인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요쪽 체인이 조금
헤비해져가지고 비트코인 막 이렇게 전송도 잘 안되고 심지어 바이낸스에서 일시적으로 좀 출금 중단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졌는데 이런 스노우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루트 갖고 요게 예전에 한번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있었어요. 20년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20년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0년도 11월이었던가? 하여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 막 체인이 막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때 막 불장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전송도 안 되고 막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펜딩 떠있고 뭐 찍히지도 않고 막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막 완전 그 꽉 차가지고 막 진짜 안 보내지고 막 이런 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금방금방 뭐 발전이 됐나?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인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도 있었다. 비트코인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못 쓰겠네? 비트코인은 안 되는 건 역시 너다. 막 이런 소리 나오면은 또 이제 비트가 이제 비트 폭행을 한 번씩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좀 현상들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좀 그런 얘기를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이제 그런 순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나오지 않은 출시되지 않은 내지는 뭐 테스트넷 진행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목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젝트 명이 코인 이름입니다. 보시면은 뭐 GK싱크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 영상에서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딱 들어보고 딱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뭐 GK싱크, 스타크넷, 알레오, 월드코인, 뭐 아지텍 스크롤, 퓨엘랩스, 셀레스티아, 베라체인이라든지 뭐 세이, 아노마, 에스프레소, 모나드, 샤디움, 콰이 이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서 진짜 다룬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딱 봤는데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출시가 임박할 때쯤부터는 한 번쯤 좀 공부를 해보시고 어떤 코인일까? 어떤 프로젝트일까? 어떤 거를 이제 지향하는 프로젝트일까? 뭐 그런 거를 좀 공부해보시고 출시가 됐을 때 만약에 좀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친숙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위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NFT라든지 덱스 쪽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딱히 NFT 시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크게 붐이 일어나진 않았고 역시나 이제 좀 뭔가 솔라나 그때 NFT 완전 난리 나면서 이제 그런 상승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도 마찬가지, 수위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 아직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는 좀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NFT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의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계속해서 민팅 계획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애들 몇 가지만 계속 관찰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까지 하셨어야 돼요, 사실. 이거를 제 영상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위가 이렇게 많이 되게 하이프가 받았었고 강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수위 NFT 마켓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수위 쪽에 핫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어야 딱 그 수준이 적당했다. 그 정도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프 지금 1.1%대 오늘 비트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김프가 조금 붙었고요. 환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장세를 쭉 훑어볼 건데 벌써 14분이나 지나가지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23년은 좀 난이도가 있을 거다. 근데 먹을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은 그 안에서 수익이 분명히 많이 날 수 있는 장세들이 나올 거다. 다만 불장 같은 뭔가 막 제곱 장세는 아니더라도 뭐 플러스 알파라든지 잘 타면 약간 곱하기 정도의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신 없으시면은 이렇게 세이브 하시되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잘 따라오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좀 빨리 왔습니다. 그게 1분기에 많이 왔었고, 특히 1월달 보시면은 1월달과 3월달에 두 번 왔죠. 두 번 웨이브가 두 번 왔어요. 벌써 1분기 안에 딱 웨이브가 두 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요때 바닥이 찍혀요. 지금으로서 지금 기준으로 요때 11월 같은 경우는 FTX 파산 이슈죠. 파산 이슈 때 비트는 저점을 찍힌 반면 알트코인들 좀 근본 알트라고 불릴 수 있는 뭐 이더라든지 이런 애들은 특이하게도 바닥은 이제 작년 6월 루나 이슈 때 찍혀서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 좀 그런 선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말 12월부터 조금씩 반응이 오더니 1월부터 갑자기 오르는 장세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렇게 오르고 나서 한 달 정도 알트장 오고 나서 다시금 3월부터 또 오르는 장세. 3월 요 중순에는 USDC 이슈가 있었죠. 요거 USDC 이슈입니다. 살짝 빠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오르는 장세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특히나 뭐 앱토스 같은 친구들, 저도 앱토스로 저기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확실히 좀 약세장에 있었기 때문에 막 모든 알트들이 오르는, 뭔가 구코인 뭐 쓰레기 코인들 이런 애들 막 다 같이 오르는 장세는 아니었고, 물론 이제 바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다들 많이 해줬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특징이 좀 신규 코인들, 이런 애들 말도 안 되게 올랐었죠. 거의 뭐 저점 대비 최소 5배. 보시면은 앱토스 같은 애들, 이렇게 신생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했던 신생이 좋다, 세게 좋다,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던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뭐 분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점 자체가 11월이 아니라 작년 루나 때죠. 작년 루나 때였고, 매틱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시총 높은 좀 메이저 알트들 차트 보시면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월, 2월 같은 경우가 지나가 왔죠. 그리고 요 바닥 찍힌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루나 터지고 연쇄 청산, 뭐 스리레오즈라든지 뭐 셀시우스 이런 애들 터지고, 여기도 FTX 터질 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올해 하반기에 뭐가 딱 터져, 뭐 바이낸스가 터진다든지, 좀 끔찍하지만 터진다든지, 뭐 테더 이슈가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그때가 사실 바닥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이 터지면은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쭉 빼기보다는 좀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좀 노려보는 걸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좀 특징이 뭐냐면 또 은행 파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비트가 계속해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점 대비 2배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좀 웨이브,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의 웨이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저점 대비 상승 웨이브, 그리고 그 웨이브 3월 웨이브 전에 포인트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이쪽 시장 열리는 것이 아니냐, 6월달에 뭐 이렇게 뭐 한다던데 열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또 중국 코인들이 막 같이 올랐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약간 컴플럭스라든지 뭐 코코스라든지 막 이런 토큰들이 2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비트 그 이더 좀 오르고 나서 여기서 순환매로 이제 요 섹션 친구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었죠. 1월달에 오를 때, 2월달에 오를 때 어떤 코인들이 같이 올랐죠. AI 토큰들 이런 애들도 이제 섹션화가 돼가지고 같이 올랐습니다. 좀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렇게 쭉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까 이런 상승들이 사실 그냥 막 진짜 가치가 엄청나게 막 있어 잠재력이 있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그냥 저점이 적당히 찍혀서 좀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그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우연히 딱 그런 아이들이 뭔가 메타로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비트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항상 질문이 달려요. 제가 이제 비트를 좀 중점으로 사셔라 그러면은 알트가 수익률이 더 좋은데 알트 사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달리는데 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알트 매매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알트 사셔야죠. 당연히 수익률이 훨씬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냐면은 이제 비트를 중점으로 모으되 그리고 이런 뭐 앱토스라든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타이밍이 딱 있잖아요. 이런 특정 타이밍에서 이 바닥에서는 못 사요. 당연히 못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딱 뚜렷하게 보일 때 승률이 굉장히 높은 그 타이밍으로 딱 캐치가 될 때 요때 이제 이런 알트로 잠깐 전환을 해서 비트 개수를 늘리는 형태로 매도를 하고 다시 비트로 하여금 내지는 뭐 최근에 이제 아비트럼이라든지 수위 같은 경우도 이게 있었잖아. 유동성이 한번 웨이브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총 높은 애들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드가 좀 적으면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시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기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막 알트코인으로 막 완전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불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웨이브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비트 가지고 있던 거 일부 그리고 테더 일부 해가지고 매매하시고 잠깐 어차피 하루 이틀이잖아요. 이런 거 트렌드 매매 빠졌다가 다시 3월 4월 웨이브 때 이렇게 또 한번 매매하고 크게 매매 한번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딱 매매 큰 거는 4번 했어요. 그래서 월 초에 앱토스 맞죠. 앱토스 그리고 아비트럼 상장할 때 그 트렌드 매매 한번 그리고 요때 요 4월 둘째 주에 알트코인 약간 장 오냐마냐 알트장 오냐마냐 막 이러고 있다가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딱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2번 아 3번이죠. 그리고 4번째로 최근에 이제 수위 요거 상장할 때 트렌드 매매 한번 이렇게 딱 4번 했어요. 근데 수익률이 제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물론 이제 막 제곱 장세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끽해봤자 뭐 몇십 프로 물론 앱토스는 좀 많이 저기였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진짜로 충분히 천천히 시드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에요. 저의 그런 시드는. 그래서 뭔가 잃지 않는 투자를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좀 1분기에 되돌아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막 뭐 페페 전재산 올인해가지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벌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도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승률이 높은 좀 이렇게 좀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좀 시드가 좀 커지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 좀 더 체화가 될 거예요. 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었구나 좀 그렇게 느끼실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익까지 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좀 1분기의 매매 그리고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 겨울장이었죠. 작년 말까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금 이제 막 도토리 먹었던 게 이제 뭐 증정금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돌아보니까 증정금 메타 이렇게 좀 참여하고 했었던 것들이 꽤 짭짤하기도 했었고 플러스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경험 그 증정금 메타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선물 거래 안 해보신 분들 그냥 체험해보시고 이런 개념이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그리고 이게 녹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득이 나고 이 거래소마다 다 UI가 다르고 요거는 이렇게 배수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성상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마켓 그리고 메이커 테이커 수수료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던 올 1분기가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뭔가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에어드랍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성실도랑 좀 연결이 되는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잘하셨으면은 1분기에 진짜 수익이 꽤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방금 쭉 말했던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봤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좀 이렇게 횡보가 길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뭔가 큰 상승을 좀 바라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확 꺾였죠. 저번에 이제 마켓캡으로 같이 봤었는데 이게 눈대중으로만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로 작년 22년 그 7월 6일에 바이낸스에서 제로피 정책을 이제 내세웠고, 그리고 3월 24일인가요? 달력에 적어놓거든요. 이런 거는 3월 23일이다. 3월 23일에 그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보세요. 뭐 수치로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요 가운데가 확 튀었다가 확 죽고 확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가 죽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 타이밍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이렇게 대보면은 확 주는 느낌이 있는데 하는 그 선에 가시면은 정확하게 바이낸스 제로피를 정책을 한 딱 3월 말 요때부터 거래량이 확 줄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갑자기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딱 요때부터 한 7월쯤부터 해가지고 작년 이제 제로피 정책이 이제 나오고 난 뒤부터 확 늘어났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확실히 진짜 바이낸스가 좀 그 약세장, 침체장에서 나름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고, 그리고 뭐 파산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나름 거래량을 그래도 꽤 볼륨 계속해서 좀 지켜준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확실히 좀 손바뀜이 많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밈코인이 너무 핫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밈코인으로 약간 그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나도 페페 저거 10,000원어치만 샀으면 얼마야. 페페 저거 때려 다 박을걸. 절대 그렇게 못하죠 사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잘 돼도 그건 도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하나 코인 시장은 유독 더 이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진짜 성실히 하는 만큼 따라오는 게 코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단계별로 나가면서 좀 단단한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오랜만에 뒤돌아봤는데 제가 한번 크게 잃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잃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좀 방향이 잡혔었고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저런 코인, 물론 이제 우리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익 내는 방식이 다양하고 뭐 운도 물론 따라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런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막 포모 와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뭐 다시 어디 이 코인 사야 되나 막 뭐 사야 되지 막 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뭐야 밈코인 막 기웃거리고 이제 와서 막 이런 것보다는 이미 이런 거에 좀 기웃기웃하고 계시면은 저랑은 좀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셔서 좀 롱런할 수 있는 투자와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방 잘 돼가지고 돈 벌어도 다 잃어요 금방. 어차피 제가 쭉 많이 봐왔거든요. 진짜로 결국 도박으로 벌었던 거는 또 잃게 되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게 투자해서 번 것도 지금 다 날리는 코인판인데 그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평일 생방을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해볼 테니까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약간 좀 공부방처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뭐야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때 저거 뭐야 그 우리 5천만원 그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으로 좀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어떤 시점에 어떤 포인트에서 좀 그런 것들을 진행했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반기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까지 하면은 진짜 잘 전략 짜셔서 여러가지 이제 투자 전략으로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거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좀 이런 기회들 짤막짤막한 기회들 중간중간 막 반등장 막 이렇게 어떤 뭐 대형 프로젝트들 막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또 기회 주고 이런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은 분명히 매수 기회가 올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 너무 이르긴 한데 적어도 반감기라는 그 우리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좀 거시적인 플랜을 짜셔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